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발목 염좌로 알아보는 냉찜질과 온찜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냉찜질이 필요하고 언제 온찜질이 필요한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냉찜질은 급성기 통증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부어오르는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냉찜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급성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온찜질이 필요하게 되고, 만성적으로 늘 아프다 했을 때는 온찜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발목 접질림의 예를 들어서 한번 언제 냉찜질이 필요하고 언제 온찜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또는 산행을 하다가 발을 접질려요. 그런 경우가 꽤 경험이 있을 텐데, 보통은 이 외측으로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꺾이고 난 이후에 집에 가서 보니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부어오르기도 해요. 이걸 바로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어오르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또 멍도 심하게 들어요. 사실은 이 정도로 부종이 심하고 멍이 심하게 들었으면은 사실 즉각적으로 병원을 가셔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병원을 내원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충분히 이렇게 얼음찜질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움직이지 말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병원을 내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병원을 가셔서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조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꺾였는데, 심하게 꺾였는데 통증이 좀 꽤 있는데, 부종까지는 아니고 멍까지는 아닌데 살짝 부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계속 되게 아프다, 이럴 때도 당연히 얼음찜질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급성기 그리고 부종이 있을 때는 얼음찜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은 이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것을 바로 인대라고 하는데, 이 비골이라고 하거든요. 비골과 아래에 있는 발목 뼈들을 이어주는 되게 많은 인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꺾이게 되면서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됩니다. 인대에 상처가 나게 되고, 또는 심하면은 파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파열이 부분 파열일 수도 있고 또는 전층 파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심하면은 아예 뼈가 이렇게 골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모두 다 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멍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한 통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병원을 가셔서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얼음찜질이 필요하느냐? 왜 얼음찜질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렇게 급성기에는 인대들이 상처가 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이 확장하게 됩니다. 혈관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렇게 확산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떤 손상된 조직이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이 손상된 조직 세포들을 포식하고 이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백혈구라든지 림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시키고 백혈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달려오죠. 그리고 혈관벽을 굉장히 느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빠져나가서 이 손상된 조직을 공격하게 되죠. 포식하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잘 처리하게 되는 이러한 반응을 보통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직이 부어오르기도 하고 부종이 발생하기도 하고 붉게 되기도 하고 충혈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심한 통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 통증을 감소시키고 혈관의 확장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얼음찜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얼음찜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음찜질만 하면 되는 거는 아니겠죠. 반드시 이제 병원을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부종이 있고 멍이 있게 되면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고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깁스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탄력이 있는 밴드로 좀 묶어주는 고정 정도를 필요로 하기도 하겠죠.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상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될 거고요. 고정을 하는 이유는 이 손상된 인대나 손상된 조직들이 충분히 회복기를 가질 동안에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를 하고 잘 아물 수 있도록 몇 주간 고정을 하면서 좀 지켜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염제를 처방해 주시겠죠. 염증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소염제를 아마도 처방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지 거상을 하라고 아마 많이들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하지 거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리 쪽에 베개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높이 쌓아서 다리를 좀 올려놓는 것들을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보다도 중력에 의해서 피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머무는 하지 저류가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올려줌으로써 이것들이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 거상, 즉 심장보다 높은, 심장보다 위쪽으로 다리를 좀 올려놓게 하는 것을 바로 하지거상이라고 하고, 심장으로 다시 혈액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줘서 부종을 좀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하지거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하죠. 이제 그러면 얼음찜질을 해요. 얼음찜질은 보통 몇 분 정도를 하냐? 이게 또 궁금하죠. 보통은 5분에서 20분 정도로 얼음찜질을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부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 무릎이나 어깨나 조금 두툼한 곳으로 이제 얼음찜질을 할 때는 20분 정도까지도 가능하지만, 말초나 이렇게 얇은 피부 조직을 가진 부위에는 너무 장시간 얼음찜질을 하게 되면은 혈류의 흐름이 너무 안 좋아져서 더 상처의 치유를 늦게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말초에서는 5분 정도로, 한 10분 정도로 이 내외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얼마나 며칠 동안이나 얼음찜질을 해야 하나, 뭐 또 이게 또 궁금하시죠? 보통은 2일에서 4일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얼음찜질을 조금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2일에서 한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붓기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 아직 통증은 조금 있고 조금 아직은 불편하고 이런 시기가 오죠. 그걸 바로 회복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복기에는 다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손상된 조직을 다시 재생을 시키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조직을 재생시켜 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충분히 이제 고정을 하면서 휴식을 충분히 시켜줘야 되고, 성장인자의 분포도도 그 부위로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그런 것들의 흐름을 좋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혈관을 약간 확장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혈관을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핫팩이나 이런 거를 대면서 온찜질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냉찜질은 급성으로 뭔가 다쳤어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부종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는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고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얼음찜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회복기에서는 조직의 재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인자들이 그쪽으로의 분포도를 높이기 위해서 혈관의 확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럴 때는 온찜질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발목 염좌에서 냉찜질이 필요한 순간과 온찜질이 필요한 순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만성 통증의 무릎 통증에서 언제 냉찜질이 필요하고 언제 온찜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